책의 선택과 자발적 읽기. 제목이 그 책이 나를 흔들어 놓았어. 제목, 무슨 책에 관한 얘기다, 그치? 그러면 그 책은 뭘까? 궁금해하지, 그치? 그리고 나를 흔들어 놓았대. 이 의미는 뭘까? 뭔가 그 책으로 인해서 내 삶에 영향을 받았다. 큰 변화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겠지, 그치? 자, 작가는 최대춘이고 생태학자야. 생태학자는 뭐 생물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생태학이니까 거기에 관련된 뭔가가 있겠다, 그지? 자, 글쓴이가 이거 수필이야, 수필. 수필에서 나는 누구야? 수필은 경험적이지, 경험적, 체험적이지, 그지? 여기서의 나는 누구야? 나는 글쓴이지, 그지? 글쓴이고요. 자, 글쓴이가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준 독서 경험을 소개하고 그러면 영향을 준 그 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줬는지 여기 주목해야겠지, 그지? 자, 그 책은 미리 얘기하자.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야. 이기적 유전자, 아이고. 자,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고, 자, 나를 흔들어 놓았다. 이 말은 인생관, 나의 인생관,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 이런 것들이 바뀌었다는 거지. 그런 것들을 바꾸어 놓음이란 뜻일 거야. 그지? 한번 볼자. 그런 뜻인가? 수필이니까 처음, 가운데, 끝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자, 유학을 떠나면서 내심 기대했던 동물의 왕국과 같은 장면과는 다르대. 유학을 떠나면서 뭘 기대했을까? 자, 유학 갈 때 이 사람은 기대감이 컸네, 그지? 근데 동물의 왕국 같은 이런 걸 기대했는데 동물의 왕국 같은 걸 기대했다는 거 보니까 생태학자지, 그지? 그러면 이 부분에서 생태학자로서의 면모를 볼 수 있네. 근데 달리 나는 3년 동안 이걸 기대했는데 세상에나 3년 동안 뭘 했냐면 기생충 연구에 매달렸대요. 그러니까 자, 요게 기대치, 동물의 왕국의 기대였는데 요게 자, 기생충, 그럼 요거는 생태학자로서의 면모 보고 기생충 연구는 자, 자기가 원하던 분야가 아닌 것 같아. 그지? 원하던 분야가 아닌 것 같아. 기대와 달랐다는 얘기지. 공부하는 과목도 자, 매달렸고 공부하는 과목도 수학, 생태학 같은 학술적인 분야가 많았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대와 다른 나의 기대와 달랐던 유학 생활에 대한 실망감이 나오고요. 아프리카 평원에서 기린을 만나는 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게 이제 기대했던 삶이겠지. 요게 기대했던 거였는데 근데 동떨어졌대요. 그래서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겠지. 연구였다. 그래서 혹시 그 비슷한 수업이 없나 하고 이리저리 찾아봤다. 그러다가 우리로 치면 축산학과 같은 과에서 어떤 교수님이 사회생물학을 가르친다는 것을 알고 즉시 수강 신청을 했다. 기대와 달라가지고 그러면 내가 기대했던 그런 것과 뭐가 없을까 하고 축산학과를 봤는데 그게 교수님이 사회생물학을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약간 글쓴이가 기대했던 것과 조금 맞았나 봐. 그래서 적시 수강 신청을 했대요. 그 수업에서 사회생물학이라는 엄청난 두꺼운 책을 주 교재로 활용했는데 이 책이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윌슨 교수의 저서로 사회생물학에 대해 일대 논쟁을 불러일으킨 유명한 책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처음에는 몰랐어. 처음에는 모르고 읽었는데 이 책이 나중에 이제 이게 사회생물학에 대해서 논쟁을 일으키는 책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대. 그것을 몰랐을 때도 이거 모르고 읽었을 때도 읽는 내내 세상에 이런 학문이 있구나. 몰랐을 때도 그냥 놀란 거야. 이런 학문이 있어 하는
몰랐을 때도 강렬한 느낌을 받았는데 근데 알았으면 더 강렬해지겠지. 1975년에 나온 이 책은 그야말로 엄청난 반향을 몰고 왔으며 윌슨 교수는 이 책 때문에 물세례까지 받았다고 한다. 물세례 받았다는 것은 뭐 부정적인 의미겠지, 그지? 격한 분노와 부정적 반응, 격한 분노와 부정적 반응을 이 교수가 경험했대요. 이 책이 어떤 책인가? 궁금하면 읽어봐. 지금도 안 읽어봤어. 그래서 사회생물학 이 책이 그런데 이 책이 자기한테 엄청난 충격으로 왔는데 이 책이 지금 나를 흔들어 놓은 책은 아니야. 그런데 사회생물학을 읽으면서 발견한 이 이기적 유전자 이게 이제 이 글쓴이를 자 흔들어 놓은 책이지, 그지? 자 이기적 유전자이다. 이미 사회생물학을 읽으며 그 매력에 빠져 있었으므로 관련된 책들을 다 읽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를 읽게 된 동기가 기대했던 수업과 달라가지고 기대했던 수업과 비슷한 게 없을까 했는데 사회생물학이라는 과목이 있더라. 그래서 거기에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읽은 책이 사회생물학이었다. 이거 보고 내가 굉장히 놀랬다. 그 비슷한 책이 없을까 해가 찾아서 읽은 책이 이기적 유전자이다. 이 이기적 유전자가 내 삶을 흔들어 놓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우선 영국 옥스퍼드 대학 리처드 도킨슨이 교수가 쓴 이기적 유전자를 사서 읽었던 것이다. 세상에 살면서 한 권의 책 때문에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경험, 이게 이제 내 삶을 흔들어 놓은 거지, 그지? 경험을 하는 이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자기가 질문하고 대부분 아마 단 한 번도 그런 짜릿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생을 마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면서 그런 엄청난 경험, 어떤 경험, 인생관, 유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 경험을 나는 했다는 거네, 그치? 했다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문자답하지. 자문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을 하고요. 그러면서 자문자답을 통해서 자기 경험의 가치를 강조한다. 자기 경험의 가치를 강조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효과는 뭘까요? 흥미유발 그리고 주의 집중 이런 효과를 갖고 오고요. 이 책을 읽을 때만 해도 미국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나의 영어 실력은 그리 출중하지 못했다. 근데 영어도 그렇게 탁 뛰어나지 않는데 영어로 된 책을 읽었나 봐. 그런데도 책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했다. 점심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다 읽고 나서 고개를 들어보니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밤을 새운 것이다. 나는 붕 떠있는 기분을 느끼며 밖으로 나왔다. 책을 읽고 난 후의 느낌이 붕 떠있는 느낌이었대. 뭔가 우리 붕 떠있는 그 경험을 해본 적 있니? 뭔가 아주 색다른 경험인 것 같아. 밖으로 나왔다. 해가 막 뜨려는 뿌연 새벽이었는데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어제 점심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왜 달라져 있었을까? 궁금하지? 여 뒤에 있어. 오랫동안 의문이었던 많은 문제가 서서히 답을 보여주는 듯 했다. 오랫동안 내가 이거 궁금해가 의문을 갖고 있던 이것들이요. 답을 다 찾은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이유가 요거지, 그지? 답을 다 찾은 듯 했다. 그래서 이 책은 그야말로 유전자의 관점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있었다. 이 책은 어떤 책이다? 유전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하는 책이다. 이 책을 읽은 뒤 삶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새로워졌다. 책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의 DNA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러 생명체의 몸을 빌려 끊임없이 생존해왔다. 그리고 스스로 살아 숨쉰다고 생각했던 우리 역시 우리 몸속의 DNA를 보존하고
이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대상일 뿐이다. 그러니까 DNA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DNA 유전자. 자, 이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는 별로 안 좋아. 우리는 그냥 대상이고 얘는 주체고 이런 거야. DNA가 자기를 보존하려고 우리 몸을 빌리고 또 여러 다른 생명체의 몸도 빌리고 이런다는 거야. 우리는 그냥 DNA를 보존해주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거야. 즉 우리의 존재 이유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몸속의 유전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DNA를 보존해가지고 잘 보관했다가 다음 세대의 DNA를 딱 물려주는 거.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야. 자, 이 책의 저자인 도킨슨에 따르면 DNA는 불면의 나선이고 밑에 봐봐. 밑에 봐. 그림이 밑에 이렇게 나선 모양이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이렇게 나선이라는 거야. 나선이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얘는 DNA는 불멸의 나선이고 우리는 생존기계고 DNA를 넣어주는 생존기계 얘는 불멸의 나선이고 우리는 이걸 보존해주는 생존기계일 뿐이고 나는 책을 읽은 그날 그 새벽에 바라본 세상의 모습,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그때부터 내 삶은 그 전과 후로 완벽하게 갈렸다.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삶의 의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면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할까? 회사에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마다 다른 답을 내곤 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난 그 새벽에 모든 것이 한 길로 나란히 늘어선 것처럼 가증해졌다. 이건 읽고 난 다음에 이거 다 DNA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유전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다시 분석하면 모든 것이 명쾌하게 설명되었다. 그래서 자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난 다음에 세상의 모든 거 내가 이때까지 알지 못하는 모든 의문들이 뭐라고 유전자 때문에 그랬구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사회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거 다 유전자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설명이 쫙 됐다는 거야. 그때 느낀 희열 기쁨이지 기쁨. 희열 기쁨이다. 말로 표현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자 너무너무 좋았어. 근데 그러나야. 뭔가 또 뭐 다른 반대되는 게 있지.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깊은 고민에 빠지는 사람도 많았다. 특히 사회과학 하는 친구들. 사회과학 하는 친구들이 그런 모양이었다. 자, 사회과학 하는 친구들 어떤 거야? 사회 현상에 대해서 현상을 진행하는 객관적 법칙을 해명하려는 경험과학을 통틀어 이르는 말.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역사학 이런 것들이 사회과학이야.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을 갖다가 뭔가 경험과학을 통해서 뭔가 해석하려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깊은 고민에 빠지만 하지. 이게 다 유전자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다 유전자 때문이야. 그러면 이때까지 내가 제도나 법률이나 이런 거하고 연구한 거 다 필요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다. 당연히 그럴 것 같아.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 왜 그거 다 유전자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렇지. 당연히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 이 책에서 말하듯이 세상을 인간의 삶을 그렇게 설명해버리면 그렇게 설명해버리면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냐고. 이 사회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회과학자들은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역사학 이런 맥락에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설명해버리면 어떻게 설명해버리면 모든 것이 DNA 때문이라고. 자, 유전자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유전자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버리면 이때까지 학문 연구가 모두 무너져버린 느낌이겠지. 자, 나는 사회과학을 정식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수어들은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 그들이 겪은 혼란이 어떤 것이고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넘겨가 보자.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온갖 문제들이 왜 그런 것인지 알고 싶은 욕구가 있다. 자,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온갖 문제가, 자, 이게 이제 글쓴이가 갖고 있던 오랜 의문이지, 그지? 근데 도대체 뭘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이게 사회과학의 연구 논제. 그래서 사회과학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정치, 법률, 뭐 이런 역사, 경제 이런 걸로 뭔가를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게 다 유전자 때문이라니까 사회과학자들은 모든 게 한순간 무너진다는 느낌인데, 자, 이렇게 고민한다. 이것이 사회과학이며 지금까지 인류가 연구해 온 사회과학적 결과물도 상당하다. 뭐 정치, 경제, 법률 이런 건 되게 상당히 많다는 거지. 그렇지만 여전히 근원적인 답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단 한 권의 책을 읽고 난 다음 그 문제들이 하나의 줄로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내 몸속의 모든 핏줄이 하나로 쫙 몰려서 말끔히 씻겨 내려간 듯 야릇한 기분이었다. 이 희열, 뭐라고 해요? 기쁨. 모든 문제가 내가 이때까지 고민하던 모든 것이 쫙 해결되는 그런 기쁨을 맛봤다는 얘기야. 아, 이제야 찾았구나. 내가 그동안 쇼펜하우어로 쇼펜하우어 서양 철학자야. 하러 갔다가 동양 사상에 빠졌다가 혼자 애를 쓰면서 못 찾았던 답을, 이건 자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런 건 뭐 답을 찾기,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었지. 왜 이럴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런 걸 답을 찾기 위한 뭐,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도 빠져봤다가 동양 사상에도 빠져봤다가 근데 못 찾았는데 어려서부터 유난히 그런 의문들에, 자, 근원적인 의문 사로잡혔던 나는 굉장히 조숙했었나 봐. 나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고는 했다. 이건 이제 노력이지, 그지?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 그러나 답은 찾았다, 못 찾았다. 그런데 어디서 찾았다?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 찾았다. 자, 제주시절 니체니 쇼펜하우어니 하는 철학자들의 책을 파고든 것도 그 때문이었다. 어느 해 여름에는 일부러 몇 군데 저까지 찾아다니고 대단한 사람이다, 그지? 스님과 이 얘기를 나눠보기도 했대요. 이게 다 이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삶 자체와 삶에서 만나는 근원적인 의문을 풀어보겠다가 까불어댔으며, 글을 쓴답시고 그냥 글도 쓰고요, 온고지를 불두고 끙끙댄 것도 다 그런 맥락이었다. 어떤 맥락?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맥락에서 그랬다는 거야. 하지만 찾았다 못 찾았다,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는 한 권의 책 이게 뭔데? 이기적 유전자. 이 책에서 모든 답을 찾았다는 거야. 그랬으니까 얼마나 항월했겠는가. 스리법이지. 항월했다는 소리지, 그지? 스리법. 자기가 읽고의 그 감동을 내요. 책을 읽은 후에 감동을 이렇게 스리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까지 했으면 괜찮은데. 그런데 자, 항월했대지. 항월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뭘로? 좌절감으로 변했대요. 왜 갑자기 그렇게 희열을 느끼고 항월했는데 왜 갑자기 좌절감으로 변했을까? 처음에 읽었을 때는 답을 얻은 기분에 세상이 달라 보였는데 그 단계가 지나니 시간이 지날수록 만사가 시시하대요. 왜? 이게 이렇게 뭐해? 다 유전자 부전 때문에 그런데, 유전자 때문에 그런데, 이러니까 시시해질 수밖에 없지. 근본적으로 유전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무엇 때문에 난 그렇게 애를 썼나? 자, 사회과학자들이 느낀 회의감과 동일한 좌절을 느끼는 거야.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길을 쓰나? 모든 것이 유전자 때문인데 어차피 우리야 유전자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존재일 뿐인데 하면서, 자, 우리는 그냥 인간은 뭐 유전자가 계획한 대로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일 뿐이라고 그러면서 좌절감을 이렇게 사회과학자들처럼 느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모든 것에서 맥이 풀렸다. 열심히 사는 것, 노력하는 것이 모두 헛일이고
인생사 일장춘몽. 자, 일장춘몽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다시 말하면 뭐하니? 인생이 허무하다 이 소리야. 자, 삶이 허무주의에 빠진 거야. 허무주의. 이러면 뭐해? 다 유전자 때문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고, 자, 그럼 지금 내가 사라져도 별것 아니겠네. 세상은 유전자 덕에 탈없이 유지될 테니 이러면서 이제 허무한 거야. 자, 좌절감과 회의감이 들었다는 거고,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잠시 살았다.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극복해요. 다행히 방황이 길지는 않았고 뭐 했다는 거야? 재해석을 했다는 거야. 재해석을 통해 세상의 의미를 정리했다. 이러면 안 돼. 미국까지 공부하러 와서 드디어 내가 기다리는 기회를 잡았고 이제 막 시동을 걸었잖아. 그 책이 말하려는 건 이게 아닐 거야 하면서 자, 마음 잡은 거야. 그 다음 갈게요. 나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 덕분에 금방 추스를 수 있었으며 새로운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자, 의지를 다지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인간의 존재 이유나 인간의 행동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와, 이 사람 대단하다. 그지?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책을 읽는 거야, 또. 자, 그 책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책을 닥친 대로 읽었다. 그 아류인 책들이 나오는 대로 무조건 다 찾아 읽었고, 그 책에 대한 주제, 자, 그 비슷한 주제의 책 무조건 다 찾아 읽었고요. 그리고 뭐 주제로 토론회 열리면 빠지지 않고 참석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거지. 돌이켜보면 그 몇 년 동안 내가 토론한 주제는 오로지 이기적 유전자에서 다른 주제들이었다. 끊임없이 그 주제들에 관한 책을 읽고 토론을 거듭한 어느 순간, 자,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졌대요. 뭐 한 거지? 해답을 찾았다는 거지, 그지?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야. 깨달음과 동시에 마음이 평안한 거야.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 밑에 나오겠지? 인간 행동의 모든 근원이 유전자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를 더욱 명료하게 해주었으며, 동시에 인간이 단순히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수동적인 기계만이 아님을 깨달았다. 자, 인간의 행동의 근원은 유전자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요까지는 앞에 자, 유전자가 우리 몸에서 보존되고 전해져야 된다는 맞고, 그지? 유전자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더욱 명료하게 해주었으며, 그리고 동시에, 요거에 엔드, 뭐가 있냐면, 인간이 단순히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 유전자가 우리 몸에서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유전자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인간은 뭘 갖고 있어? 의식을 갖고 있고요. 이러한 의식은요, 자유의지의 형태로 나타나 인간이 유전자의 일방적인 지시를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의지가 인간 유전자에 대항한다는 거야. 유전자가 시킨 대로 유전자가 보존되기 위해서 하는 건 맞아.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의식은 유전자에 대항하기도 해. 이걸 찾은 거야. 이걸 깨달은 거야. 모든 생명체 중 인간만 유전자에 대항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된 순간에는 인간에 대한 또 다른 경외감과 기대가 생겨났대요. 또한 인간은 자유의지뿐 아니라 문화의 힘을 통해서도 삶을 더욱 발전하도록 이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게 유전자 때문이야. 그랬는데
아니야. 이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인간이 아니야. 유전자 때문인 것도 많아. 근데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고 또 인간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거, 이 사회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 거는 문화의 힘도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전자가 하는 대로 유전자가 큰 역할을 해. 하지만 인간은 뭐가 있어? 자유의지가 있고 그리고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유전자에 뭐해? 대항해. 그리고 또 뭐도 있어? 발전시키는 것은 문화의 힘도 있어. 그래서 인간은 자 굉장히 경외로운 존재야. 경외감과 그리고 인간 삶 기대해볼 만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끝부분. 자 결국 좌절감은 어떻게 해요? 이기적 유전자를 다시 재해석한 후에 깨달음 얻고 난 다음에 극복할 수 있었지. 지금도 나는 가끔 수업 시간에 이 책을 소재로 학생들에게 이야기한다. 그런 뒤에는 항상 몇몇 학생이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하고 난다.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야. 이 책을 읽고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좌절감이 너무 큽니다. 똑같은 나가 이 글쓴이가 느꼈던 좌절감을 똑같이 이제 이 학생들이 느끼는 거야. 학생들의 마음을 잘 아는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도 얼마 동안은 그랬다. 하지만 그 책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고 고민하면 자기가 그렇지 읽고 다른 같은 주제의 책 읽고 토론회도 가보고 이렇게 고민했지 그지? 그래서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 주지 그지? 읽고 고민하면 계속 고민하면서 계속 깊이 파고들다 보면 나름대로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 조바심을 내지 말고 더 깊이 공부하고 생각해 봐라. 정말로 한 권의 책이 나를 온통 흔들어 놓았다. 한 권의 이 한 권의 책은 이기적 유전자.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리고 내가 왜 그리 살아왔는지 자기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세울 수가 있었대. 그래, 나는 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존재일 수가 있어. 그렇지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히 따로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온 힘을 다해 모든 상황을 즐기며 살아가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진정한 깨달음이야.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자. 내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나는 내 삶에 대해서 충실히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지. 그치?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 내용은 끝이고 우리 뒤에 옆에 교과서 자, 질문들 좀 보자. 어디 갔냐면 12쪽 가자. 12쪽부터 가서 옆에 기퉁이 있는 거. 자, 글쓴이가 이기적 유전자를 읽게 된 이유. 자, 자기 처음에 유학 갔는데 자기의 기대와 달랐지.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게 있었나 봐. 그게 사회생물학인데 사회생물학을 읽으면서 그와 관련된 책을 더 읽고 싶어졌기 때문에 찾아 읽다가 이기적 유전자를 읽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 갔냐면 14쪽으로 가자. 14쪽 옆에 글쓴이가 니체, 쇼펜하우어와 같은 철학자들이 쓴 책을 읽은 목적 근원적인 문제에 답을 찾고 싶었지. 그때 찾았다 못 찾았다. 이런 책을 읽고는 찾지를 못했다. 자, 글쓴이가 책을 통해 느낀 황홀감과 좌절감. 이 책은 어떤 거야? 이 책은 이기적 유전자지. 자,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자, 처음에는 항울했지. 왜 항울했어? 자, 유전자 계획대로 이게 다 이거 유전자 때문이구나. 그래서 항울감을 느꼈는데 그러면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인간이란 말인가? 그래서 인간이 수동적인 존재일 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거기서 좌절감을 느끼게 된 거지. 그 다음에 15페이지 가면 자, 글쓴이가 이기적 유전자와 같은 주제를 다룬 여러 책을 읽고 어떠한 영향을 받았나 막 좌절감을 느끼다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책을 또
찾아 읽었지, 그지? 그러고서는 재해석을 했지. 아, 인간은 수동적 존재가 아니야.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야. 이렇게 깨달은 거야. 자, 여기까지 하고, 아니다. 선생님, 여기서 끝난 줄 알았더만, 뒤에 또 있다.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 뒤에 또 가자. 자, 맨 끝부분.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들은 어떻게 보면 내 유전자가 나한테 허락한 범주 내에서의 일이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시키는 일일 수 있어. 그런 거야.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그러면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시키는 일일 수 있어. 그런데 내가 할 일은 뭐야? 내가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지? 자칫하면 운명론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 여기는 자신의 유전자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자칫하면 운명론자처럼 보일 수가 있어. 그리고 이거 내가 타고난 운명이야. 이렇게 DNA가 시키는 일이야. 하고 내가 타고난 운명이야. 비슷하지, 그지? 그래서 운명론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는 분명 운명론자와는 다르래. 내 운명이 이래 이러면서 포기하는 거와 달라. 뭐 노력하는 삶의 자세가 있잖아, 그지? 노력하는 삶의 자세. 운명론자는 어떤 거야? 내 팔자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게 보통 운명론자지, 그지?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요? 자신감을 갖고 노력하잖아. 최선을 다하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운명론자와 다르라는 거고, 나는 그래서 어떻게 요?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힘껏 노력할 것이래. 그리고 내가 걷는 그 길 속에 분명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 우리 몸에 유전자가 있는 건 사실이야. 근데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수가 있어. 유전자가 시키니까, 다 유전자가 시키는 일이야. 내가 뭐 할 게 뭐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제 뒤에. 핵심 구절을 모아보기 보자. 핵심 구절. 자, 중간 읽어보면 세상에 살면서 한 권의 책 때문에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경험을 하는 사람 몇이나 될까 질문하고, 대부분 아마도 그런 짜릿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생을 마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어떤 책을 읽었어? 이기정 유전자를 읽고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대요. 자, 그러면 이거는 자신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이기적 유전자를 통해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그지? 그리고 이 책이 글쓴이의 삶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그죠? 또한 독자는 이 부분을 읽으며 앞으로 글쓴이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뒤에 이제 어떻게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면서 내 삶이 확 바뀌었어. 그러면 어떻게 요? 그 뒷부분은 뭐가 나오겠니? 글쓴이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게 제시되겠지, 그지? 중간일. 자, 책의 내용에 따르면 DNA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러 생명체의 몸을 빌려 끊임없이 생존해왔고, 우리가 스스로 살아 숨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보니까 DNA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는 그 DNA를 보존을 위한 대상일 뿐이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가 이기적 유전자의 핵심 내용을 설명한 부분이야. 이 책의 저자가 누군데? 리처드 도킨스는 유전자의 관점에서 인상의 모든 것을, 누구의 관점에서? 유전자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재해석하며 우리 존재 이유를 우리 몸속의 유전자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DNA의 생존에 기여하는 대상일 뿐이라는 거야. 자, 중간 1. 자, 삶 자체와 삶에서 만나는 근원적인 의문을 풀어보겠다고 까불어댔으며 글도 써보고, 그리고 자, 글도 써보고 뭐 스님도 찾아가보고 또 쇼펜하우어나 니체 같은 철학자의 책도 읽었지. 그런데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했지. 근데 한 권의 책으로, 그게 이기적 유전자지, 그지? 모든 것이 설명되는 기분이었대. 그래서 항홀했대요. 얼마나 항홀했겠는가 항홀했대요. 그러면 어떡해요?
이 글쓴이가요, 유난히 삶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에 많은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의문을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자, 한 권의 책을 통해 모든 의문이 설명되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깨달음과 희열, 학물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지. 자, 중간이 그래. 무엇 때문에 난 그렇게 애를 쓰나?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길을 쓰나? 모든 것이 뭐 때문에? 유전자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막 항mol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유전자 계획대로 움직이는 존재인데 존재일 뿐인데 이게 뭐야 하면서 자 모든 것 근본이 유전자이며 인간이 유전자에 의해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사가 시시해졌대. 자,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된 기쁨이요. 인간의 의지를 부정하는 것임을 깨닫자 어디에서 항mol감에서 뭘로 좌절감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중간이 그리고 나는 인간의 존재 이유나 인간 행동의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그 책과 같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좌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 좌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책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다른 책들을 닥친 대로 읽었지, 그지? 주제로 이런 책을 주제로 하는 토론에도 빠지지 않았고, 그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굉장히 적극적인 독서 태도를 보여주지, 그지? 독서 태도를 보여주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은 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결론 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의식은 자유의지 형태로 나타나고 인간이 유전자의 일방적인 지시를 극복해 갈 수 있게 한다. 모든 생명체 중에 인간만이 유전자에 대항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여기에 경외감과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기대를 갖게 되었다는 거지, 그지? 자, 책의 내용을 어떻게 해요? 재해석했다, 그지? 재해석하며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고요. 그리고 자유의지와 문화를 통해 유전자의 일방적인 지시를 극복하고 삶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인간은 그냥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며 그래서 인간에 대한 경외감과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걸 이제 종종 소개하면 학생들이 또 절망감에 빠지지, 그지? 그러면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 준다, 그지? 나도 얼마 동안은 그랬다. 하지만 그 책과 관련한 책을 많이 읽고 고민하면서 계속 깊이 파고들다 보면 나름대로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 조바심 내지 말고 더 깊이 공부하고 생각해 봐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하는 거야. 자, 누구한테?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난 후 혼란스러워 자신을 찾아온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지. 이 조언은 자신의 경험이 바탕이 된 조언이지, 그지? 그래서 자, 학생들의 감정을 지금 이 글쓴이가 공감해 주는 거지. 그리고 자, 더 많이 책을 읽고 깊이 파고들다 보면 정리될 것이라고 말하고요. 독서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던 글쓴이의 학문 자세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한 권의 책이 나를 온통 흔들어 놓았다. 어떻게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자기가 왜 그래 살아왔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세울 수 있었대요. 자, 독서 경험이 삶에 미친 영향이지, 그지? 글쓴이의 삶의 관점이 변화했지.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고 삶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요 구절 받고 그다음 학습 활동 보자. 학습 활동. 글쓴이가 독서하면서 느낀 점. 이거 자발적인 책 읽기거든. 이 단원이 자발적인 책 읽기인데, 자, 이 글쓴이는 진짜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지. 글쓴이가
독서를 하면서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글쓴이의 독서 이력을 정리해보면 재수 시절에는 삶의 문제를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니체, 쇼펜하우어의 철학책을 읽었고 삶의 목표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근원적인 이유를 찾기는 어려웠고요. 유학 시절에는 사회생물학, 학을 위한 수업 교재지, 그지? 그러면 새로운 학문을 접하면서 강렬한 느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책과 관련해가지고 찾아본 책이 리처드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인데, 지적 호기심을 독서 목적은 지적 호기심, 이 책을 읽고 사회생물학이라는 책을 읽고 강렬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기적 유전자는 찾아 읽어본 것이고, 이 책을 읽고 근원적인 의문을 해소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새로워졌고, 자, 그 내 삶을 흔들어 놨다고 할 정도로, 자,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글쓴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처음 읽었을 때는, 자, 삶이 명쾌하게 설명된다는 점에서 황홀감을 느꼈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게 모든 게 유전자의 계획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만사가 시실하면서 좌절감을 느끼고, 여기서는 좌절감을 느끼지, 그지? 좌절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여러 책을 다시 찾아보고 토론회도 참석하고 한 후에 재해석을 하지, 나름의 재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인간에 대한 경외감과 기대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소단의 평가 문제 풀어봅시다. 수고했습니다.